안녕하세요, 주건드바의 쭈바입니다. 1월 27일 드바 소식입니다. 토요타 센터에서 열린 휴스턴 로켓츠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는 휴스턴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4쿼터 중반까지 다른 의미로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지만 휴스턴이 4쿼터 중반 10대0 리드를 가져가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3쿼터에 실종된 경기력은 4쿼터에 끌어올린 에너지와 경기 내내 유지한 탄탄한 수비로 어느정도 극복했으며, 오늘의 메인 이벤트 벽신과 버럭신의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둔 벽신 존월은 묘기까지 보여주며 친정팀을 상대로 기분 좋은 1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을 10년 동안 봐준 워싱턴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것까지 최고의 하루를 보낸 월이었습니다. 한편 PJ 터커는 휴스턴 구단 역대 200경기 연속 주전 출전이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1985-86 시즌 이후 세 번째로 안티 골든 스테이트 시절부터 팀을 지켜온 터커의 노력이 기록으로 남게 되는 기분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팀은 하루 휴식 후 29일 포틀랜드와 경기를 치릅니다. 워싱턴은 시즌 10패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 1월 11일 피닉스와의 경기 이후 무려 23일 뒤에 샌안토니오와의 첫 경기에 이어 이틀 뒤 경기를 치렀기에 아직 경기 감각이 부족한 점과 러셀 웨스트브룩이 부상에서 100% 회복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2쿼터부터 4쿼터까지 기록한 야투는 면죄부를 받기 어렵습니다. 공격 올인의 팀이 이마저도 무너진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구 에이스의 활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워싱턴은 내일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트팜 아레나에서 열린 애틀랜타 호크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는 애틀랜타가 승리했습니다. 15번의 리드 체인지와 11번의 동점이 오간 접전 승부가 펼쳐졌지만 결국 주득점원이 건재한 애틀랜타가 승리를 챙겼네요. 최근 괴이한 스탯을 찍고 있는 클린트 카펠라가 오늘도 전반에만 11리바운드를 잡았고, 전반에 잠잠했던 트레이 영은 후반에만 26점을 폭발시키며 1월 초에 있던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렸습니다. 카펠라와 함께 팀의 에너자이저로 완벽하게 활약한 디안드레 헌터, 부진했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다닐로 갈리날리까지 합세해 시즌 4연승을 달성한 애틀랜타의 다음 상대는 28일 브루클린 네츠입니다.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의 바이러스 프로토콜로 인한 결장, 패트릭 베벌리의 무릎 통증 결장 공백을 막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공수의 핵심인 3명의 선수가 모두 결장한 경기에서 이기기란 쉽지 않았고, 이 주득점원 역할을 해줘야 할 루 윌리엄스도 저조한 야투율을 기록하며 7연승에서 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선수들의 복귀 시점이 미정인 가운데 팀은 29일 마이애미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비빈트 아레나에서 열린 유타 재즈와 뉴욕 닉스의 경기는 유타가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뉴욕이 한때 15점까지 앞서던 경기였지만 3쿼터부터 정신 차린 유타가 후반 득실 마진에서 무려 플러스 27을 기록하며 역전에 성공하며 시즌 9연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전반에 루이스 오닐과 조던 클럭슨이 경기를 이끌었다면 후반 들어 살아난 마이크 콘리와 루디 고베어의 공소 조화는 뉴욕의 멘탈을 박살냈고, 강팀의 조건인 에이스가 부진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의 힘으로 이긴다는 공식을 완벽하게 적중시키며 귀중한 1승을 따냈습니다. 유타는 내일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10연승에 도전합니다. 뉴욕은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오스틴 리버스가 극강의 효율을 뽐냈지만 팀이 후반 들어 상대 수비에 고전하며 얕은 한조를 겪게 되었고, 무엇보다 전반에 쌩쌩하던 모습들이 후반 들어 사라지고 말았죠. 유타가 잘한 것도 있지만 21일부터 시작된 서부 4연전 스케줄이 선수들의 컨디션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팀은 홈으로 돌아가 30일 클리브랜드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디 애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에 따르면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JJ 레딕과 론조 볼의 트레이드 논의에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두 선수 모두 조금은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론조 볼은 이번 시즌 종료 후 제한적 FA가 되며, 레딕의 경우 2년 2,6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이번 시즌 후에 종료됩니다. 팀은 두 선수를 트레이드하게 되면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니켈 알렉산더 워커, 유망주인 키이라 루이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거라는 전망인데요. 과연 트레이드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흑장미 데릭 로즈의 트레이드 루머가 나왔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에 따르면 현재 뉴욕 닉스와 LA 클리퍼스가 로즈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하네요. 로즈는 뉴욕의 탐 티보드 감독과 시카고, 미네소타 시절 함께했던 기억이 있고, 클리퍼스의 타이론 루 감독과는 클리브랜드에서 잠시 함께했던 기억이 있죠. 이번 오프시즌부터 레이커스와 필라델피아 루머도 있던 로즈인데요. 이번 시즌 종료 후 2년 1,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로즈와 디트로이트의 선택도 궁금하네요. 다시 한번 디 애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의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켈리 우브레 주니어인데요. 골든 스테이트가 뉴올리언스와 우브레 트레이드 관련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앞서 JJ 레딕과 론조 볼 트레이드 루머가 있었는데 어쩌면 이게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상과는 다르게 우브레는 이번 시즌 종료 후 2년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종료되는 만기 계약자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는 만큼 과연 엄청난 사치세를 감당하는 골든스테이트가 팀의 노선을 어떻게 정할지도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내일 동부와 서부 1위 팀인 LA 레이커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가 열립니다. 이번 시즌 양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말 기대되는 경기인데요. 필라델피아의 닥 리버스 감독은 레이커스엔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고 팀은 작년보다 낫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 시즌 1승 1패를 기록한 양팀의 경기는 무조건 본방사수해야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바이러스로 인해 올스타전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되었었죠. 하지만 ESPN의 에드리안 워즈나로우스키는 최근 들어 NBA와 선수협회가 현지 시각 3월 7일 올스타전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최지는 애틀랜타이며 선수협회장 크리스 폴은 HBCU와 코비드 구호를 지원하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올스타전이 개최되지 않더라도 이 올스타 투표는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요. 과연 시즌 최대 행사 중 하나인 올스타전이 최초로 무관중으로 진행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루클린 네츠 이적 후 제임스 하든의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변했죠. 일명 아이솔레이션 머신으로 불리며 팀 공격의 대부분을 책임지던 리그 최고의 공격 코트 옵션인 하든이 현재 브루클린에서 득점보단 패스에 중점을 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야투 시도가 너무 줄어든 게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하든은 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현재 본인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관한 질문에 8년 동안 볼을 컨트롤하고 지배해왔고 이제는 새로운 걸 하고 있지만 여전히 훌륭하고 코트에서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고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든은 이적 당시 팀이 이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걸 하겠다고 한 만큼 슛을 줄이고 동료들을 더 살리는 스타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료인 케빈 듀란트 역시 하든은 방금 전학 와서 교육 과정을 알아내려고 하는 느낌이고 득점과 패스 사이에서 균형을 파악하고 있다며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워낙 공격적인 재능이 뛰어난 하든이라 경기를 치를수록 이 부분은 균형을 맞춰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역할 분배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브루클린의 경기가 매우 궁금합니다. 켄드릭 퍼킨스가 이 보스턴 셀틱스의 후배인 제일런 브라운의 최근 3경기 동안의 스탯을 보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리즈라이프닷컴이 공개한 이 통계에서 브라운은 3경기에 출전한 약 85분 동안 101점을 넣었고 평균으로 바꾸어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현재 평균 득점 6위이자 이 수비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브라운은 제이슨 테이텀과 함께 팀을 이끌고 있으며 작년에 테이텀이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보냈다면 올해는 브라운이 그 해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과연 브라운의 이 활약이 보스턴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캐리스 르버트가 신장의 세포 암종 치료를 위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인디애나 구단은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고 복귀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네요. 가장 걱정되었던 선수인데 정말 다행입니다. 건강을 고려해서 천천히 하지만 120%의 컨디션으로 코트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어제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가 있었죠. 인디애나의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1쿼터 5분 20초경에 이 무릎에 통증을 느꼈고 2쿼터부터는 경기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엑스레이에서는 무릎 손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MRI 촬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경기를 오래 뛰지 못해서 연속 더블 기록은 끊겼지만 이상 없이 최대한 컨디션을 회복해서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27일 주간네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